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이 새로운 신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와 도시공간정보 포럼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뒤에 페이지를 하나 이제 넣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보면 실외의 공간인 거죠. 도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나온 이제 뉴빌리티의 뉴비는 이제 빌딩과 빌딩 사이를 이제 다니게 되고요. 우리 김재승 대표님 오셨는데 모빌테크에서는 이제 도시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쭉 공간 정보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체 로보틱스의 파키는 주차 로봇입니다. CS2024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주차장의 좁은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봐야 될 부분들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UAM에 맞춰서 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휴머노이드인가도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기존의 공간들이 사람한테 잘 맞춰져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공간에 휴머노이드를 넣어서 그대로 우리를 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이제 더 진화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뭐 삼성역 주변을 보면 현대 GBC도 있고 그런데 현대 GBC 쪽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그리고 지붕에 이제 UAM이 오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운동장 쪽에 UAM 착륙장을 이제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서까지 UAM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강버스가 이제 전기 선박이 또 삼성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에 외국인이 내려서 삼성역까지 와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또 우리 서울시 주도로 또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여러 나라에 좀 가게 되면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차에는 이제 정밀지도로 시작을 했는데 정밀지도와 객체 인식으로 시작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면서 일반 지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재구성을 해요. 테슬라 케이스처럼 실시간으로 가면서 주변의 공간을 재구성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합쳐지면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모비라이라는 업체가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 와서 걸린 시간은 이제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차량들의 모비라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고 그 가상 디지털 트윈에서 자율주행을 학습한 다음에 이제 실제의 물리적인 차가 와서는 이제 2주 만에 마이애미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융합 산업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끌고 가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 랩스 왔습니다. 네이버 1784에 이제 로봇 친화형 빌딩들이 있어요.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을 하고요. 일반 이제 배송 로봇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뉴비 같은 바퀴 달린 로봇이 갈 때 엘리베이터를 누르긴 힘드니까 그럼 통신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로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공간에 로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 자율주행차 로봇의 발전과 급격하게 이제 합쳐지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음의 AI 최용석 대표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VLA라고 한 로봇에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로봇 스스로 AI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우고요.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성형 AI, 피지컬 AI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가는 부분들.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갈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휴머노이드나 이제 실내 로봇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 우리가 랭귀지 모델처럼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AI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간 정보와 공간 컴퓨팅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같이 가고 우리를 도와주는 모델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간 정보를 이제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윗부분은 우리가 기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제 자율주행차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AR, VR을 쓰게 되면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약자분이 어떤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는 부분, 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를 고려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안경이 인식을 대신해주고 정보를 주고 이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의 서비스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생활 보조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CS2023에 가면 삼성전자가 스페이셜 AR이라는, 공간 AR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센서를 써서 지금 여기 공간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어떻게 쉽게 인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스페이셜 AI를 하면서 던지는 화두는,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차선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에서는 센티미터급의 정밀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냐면 그게 로봇이 부딪혔을 때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로봇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안전성과 정밀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LG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컨셉의 공간 AI를 가져가고요.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 레브라도 시스템즈라고 있는데, 레브라도 시스템즈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로봇이 보조를 해주는 거죠. 물건을 날라주는, 실내 공간을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어디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제 CS2023에서 이슈가 있었고요. CS2024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공간 AI를 통해서 생활 공간과 일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 연속성,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카가 있고, 그걸 가상 공간에 매핑을 하고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고, 물론 이제 이때 화두를 던지는 거는 어렵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서서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게 청소 로봇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집에서 자고 있으면 와이프가 청소 로봇을 밖에서 출동을 시켜서 그만 일어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홈에서 이동성을 가진 로봇이 이제 청소 로봇밖에 없었는데, 이제 서비스 로봇이 들어오면서 1가구 1로봇, 1인 1로봇의 시대를 이제 주도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드디어 이제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요 볼리라고 한 로봇이 이제 올해 상용화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의 로봇도 올해 이제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징적이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의 발전이 공간의 이해를 도와주면서 공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로봇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런 측면을 하나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LLM의 발전이 로봇을 대화형 디바이스로 만들면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노텍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로봇을 보면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단순 작업을 하다가 조금 더 보면 이제 기괴한 모습도 나오죠. 로봇의 허리가 180도 돌아가고요. 사람하고 다르지만 이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발전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S2025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나온 부분들 보면, 이제 디파인 같은 경우에 3D 공간 재구성 얘기가 좀 있었고요. 여기 HL 만도, HL 로보틱스에서 이제 골리라고 하는 이제 순찰 로봇 전시 좀 있었고요. 저 마인스페이스의 꾸미는 제 이름에다가 G자를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냐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공간을 막 구성을 해요. 가구도 배치해보고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로도 이제 휴머노이드의 발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로봇 손을 어떻게 만들어서 작업을 정밀하게 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CWFM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니트리, 그 다음에 뭐 이제 캐스봇에서 다양한 이제 휴머노이드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보면 현대가 투자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아틀라스 영상들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가 이게 생산에 이제 일부 투입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작업을 이제 보조를 하다가 점점 더 이제 복잡한 작업으로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의 발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면서 빠른 발전을 가고 있고, 예, 여기 계신 또 우리나라의 로봇 업체들도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NWC는 일단 통신 쪽인데 NWC 나온 쪽을 보면 NWC가 최근에 통신에다가 이제 생성형 AI를 더해서 이제 발전을 해가는데요. MWC 이사에서 나온 이제 재미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LLM이 발전되면서 로봇이 대화형 디바이스가 되는 대화가 되는데 얼굴이 없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거를 디스플레이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MWC 이사에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장에서 이제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MWC 2호에 오면 이 로봇이 이제 그 아메카라고 하는 유명한 로봇에 이제 피부를 씌운 거죠. 그래서 거의 사람같이 만든 아메카라는 로봇이 좀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로봇은 우리 이제 한양대 한재홍 교수님의 이제 A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삼성 디스플레이 사족고행 로봇은 이제 중국의 유니티 로봇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눈을 만들어준 사례고요. 그 옆에는 이제 화웨이의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그 발전이 상당히 이제 빨리 나타나는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초고속 통신을 통해서 실내에 있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이제 5G를 이용한 브레인리스 로봇처럼 실내에 있는 로봇들의 실시간 통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올해 나온 이슈는 뭐가 있냐면 이제 외부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와는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없을 때 우리나라도 산이나 바다나 기지국이 없는 부분을 갔을 때 어떻게 통신을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럼 이제 여기 저궤도 위성이나 뭐 저궤도 위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지 위성 또는 이제 성층권 무인기를 통해서 통신을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부분들, 뭐 스타링크나 이제 아마존의 카이퍼 같은 부분들을 연결하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사람 기준이 아니라 국토 기준의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가트너의 10대 기술에 여기 이제 공간 컴퓨팅이 포함이 됐고요. 그것처럼 그만큼 어떤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의 공간 인지라든가 AR, VR이든가 로봇 응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파급 효과, 이제 다양한 파급 효과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로봇 쪽을 보면서 이제 아직 풀어야 될 문제들, 엣지 케이스들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에 가면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초음파 융합해서 뭐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 산업에 가면은 이제 어떤 그 눈에 대한 영향 때문에 라이다 센서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간 인지를 정밀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작업 환경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철가루가 날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뭐 이게 제철 쪽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카메라에 묻고 그 다음에 라이다에 묻고 문제가 되지만 가장 강인한 센서인 레이더조차도 이제 그런 철 성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왜곡이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센서들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은 뭐 AGV, AMR에서 로봇이 다니는데 로봇도 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충전 시간을 고려한 로봇의 대수는 얼마일지, 그 다음에 고장을 예측해서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좀 되고요. 이게 어젠가 보니까 이제 그 유니스트의 박정준 교수님이 이제 저해상도 라이다를 가지고 유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논문을 실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ES 때는 우리나라 이제 서모아이가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혁신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센서 기반 객체 인식과 룰 베이스와 정밀 지도에서 그러니까 공간 정보 쪽에서도 이제 하나의 과제를 던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재구성을 하고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AI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하면서도 SD 맵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일반 지도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기반, 피지컬 AI 기반의 자율주행과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가는 부분들이 더욱 정밀해질 거다.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로봇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이 AI가 실내의 이제 정밀 정보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가고 발전할 것이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생성 AI 기반 주행도 같이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 로봇과 공간 정보와 모빌리티 산업은 다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의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프라 지원과 그리고 어떤 조금 예를 들어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투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외국에 못 가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도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4월 달에 상하이 모터쇼 갔는데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습하고 취득한 데이터가 중국 밖을 못 나가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도 어떻게 이제 그런 제도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내에 이제 로봇 회사나 자율주행 회사나 공간 정보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고요. 1004는 제 생일이 10월 4일이고요. 유튜브에는 이제 전시회 영상 좀 올리고 있는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공간 정보와 로봇 산업의 미래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